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9학년도 9월 고1 전국 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009학년도 9월 고1 전국 연합학력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듣기평가는 타종 없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거나 적성검사와 IQ 검사도 해주는 어떤 상담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상담가가 한 수감자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상담가를 보자 먼저 고맙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상담가가 의아해하며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5년 전에 상담가가 자신에게 IQ 검사를 해주면서 IQ가 높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담가의 그 말이 계기가 되어 수감자는 교도소의 검정고시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여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상담가가 수감자의 IQ가 높다고 말한 것은 그 수감자의 IQ가 다른 수감자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소 상담가는 수감자들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그들의 긍정적인 점을 찾아내어 말해주는 편이었습니다. 이런 상담가의 말 한마디가 그 수감자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라디오 강좌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지킴이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건강원의 이수지 선생님을 모시고 쉽게 할 수 있는 건강체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하실 내용은 무엇이죠? 네, 오늘은 박수체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소개해 주시죠. 먼저 주먹박수가 있습니다. 주먹박수는 주먹을 쥔 양손의 손가락과 손바닥 아랫부분을 나란히 닿게 하여 치는 박수입니다. 처음엔 손가락 뼈마디가 약간 아플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통증이 없어집니다. 주먹박수는 두통이나 어깨 부위의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목박수가 있습니다. 손목박수는 주먹을 쥔 채로 손목 부분을 마주치는 박수입니다. 손목박수를 치면 신장과 연결되어 있는 손바닥 아래쪽 부분을 자극하여 신장 기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박수네요. 그럼 또 어떤 박수가 있죠? 네, 다음으로 손등 박수를 소개해 드릴게요. 손등 박수는 손바닥으로 다른 한쪽의 손등을 때리듯이 치는 박수로 양손을 번갈아 가며 치는 것입니다. 이 박수는 척추와 연결된 손등을 자극하여 허리와 등, 특히 요통이 심한 경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끝 박수가 있습니다. 이 박수는
열 손가락의 끝부분만 서로 부딪히게 하는데요. 손끝 박수는 특히 눈이 필요한 사람, 만성 비염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건강 정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지킴이 네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3번) 이번에는 수업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그 결과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흔히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이므로 질문이 정확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잘못된 질문으로는 사람들의 생각을 제대로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 도서관을 자주 이용합니까? 라는 물음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응답자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주라는 용어가 모호한 표현이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여야 자주 이용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시설이 좋고 학력이 우수하다는 점에 동의합니까? 라는 질문도 시설은 좋지만 학력은 떨어진다 또는 시설은 좋지 않지만 학력은 우수하다라는 응답자들의 생각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으므로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질문에 둘 또는 그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으로서 마땅히 입어야 할 교복을 입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은 어떨까요? 교복을 당연히 입어야 한다는 설문자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4번과 5번) 이번에는 두 학생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대학 입학시험에서 면접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너도 그거 알고 있니? 응, 당연히 알고 있지. 이제 면접 준비도 잘해야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그런데 나 큰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내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던데 어쩌지? 늘 인상을 찌푸리면서 말하니 그렇지. 그러니 제발 얼굴 좀 펴고 다녀. 나도 잘 알아. 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그래서 걱정이야. 내가 어제 책을 읽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응, 여기 있네. 미시간 대학교의 제이온스 교수는 첫인상과 호감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먼저 첫 번째 그룹에게 몇 명의 인물 사진을 보여주었대. 그리고 나서는 각 인물에 대한 호감도를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로 매기게 했어. 그럼 5점이 제일 높은 점수겠네? 응, 그래. 그리고 나서 호감도가 3점 이상으로 나타난 인물의 사진을 두 번째 그룹에게 보여주고 호감도를 매기게 했대. 그럼 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의 사진만 보여준 거야? 응. 그런데 무작위로 사진을 보여주어 실험 참가자들은 어떤 사진이 몇 번이나 제시되는지 모르게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실험 참가자들에게 제시된 횟수가 많을수록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 이러한 현상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한대. 어쩌지? 면접은 한 번만 보는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의 면접관을 계속해서 쫓아다닐 수도 없고 말이야.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이 단순 노출 효과도 한계가 있대. 첫인상이 나쁠 경우는 노출 횟수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호감도는 더 떨어졌어. 단순히 자주 본다고 될 것이 아니라 일단 첫인상이 좋아야 호감을 줄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럼 첫인상이 중요하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면접을 보러 갈 때는
첫인상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학생답게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는 게 좋아. 그리고 늘 웃는 얼굴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해. 그래, 나도 이제 자주 웃어야겠어. 늘 웃으면 첫인상도 좋아지고 면접 시험도 잘 보고 일석이조겠네. 그래,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니 얼마나 좋아?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